YTN 라디오 이동영의 뉴스 정명승부 2부 시작합니다. 야당에서 첫 대선 출마 선언이 나왔습니다. 부산의 삼선 의원 하태경 의원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하태경입니다. 예, 오랜만에 통화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 먼저 대선에 나서게 된 이유 먼저 좀 들어볼까요? 한마디로 하면 이제 시대 교체고요. 예.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건 21세기인데 예. 대한민국 리더십은 여전히 20세기다. 그래서 사실은 저하고 이번에 이준석 대표 예.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데 한 3, 4년 전부터 새로운 미래 세대가 우리 사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호흡하고 이슈 파이팅을 해왔고 이제 그 저력이 점점 커졌습니다. 예. 지난번 보궐선거 때 확연히 드러났고 예. 이번에 이제 당대표 선거 때 굉장한 에너지 그리고 지금 우리 당에 쇄도하고 있거든요. 2030 신규 당원들이. 예. 그래서 이제 당은 바뀌고 있고 이제는 국가를 바꿀 때다 하는 차원에서 새로운 국가 새로운 시대 이런 비전으로 나왔습니다. 그 시대 교체라고 하는 말씀이 그 흔히 여의도에서 대선 이야기할 때 나오는 시대 정신 뭐 그런 것과 일맥상통하는 겁니까? 시대 교체가 시대 정신인 거죠. 예, 알겠습니다. 예. 오늘 세종시를 찾으셨던데요. 세종시 수도 이전 국민투표하자. 이 국민투표는 과거 헌재 판결 때문에 국민투표를 하자고 말씀하신 건가요? 그렇죠. 이제 그 헌재 판결 이제 관세헌법에 위반된다는 건데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이제 가장 빠른 방법이 그리고 이제 그 편안한 방법이 국민투표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개헌을 하려면 이제 국회를 통과해야 되고 그죠? 뭐 이런 게 있고 또 다른 개헌 조항이랑 섞일 수 있는 위험이 있고 근데 이 단일 의제로 국민투표에 붙여서 이제 뭐 투표자 하는 사람 과반 이상만 되면 통과되기 때문에 국민투표 방식이 제일 좋다는 겁니다. 그럼 이번 대선 투표하고 같이 하자 이 말씀인가요? 그렇죠. 이번 대선 때 동시에 하자. 그럼 비용도 줄고요. 수도 이전을 말씀하신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새로운 시대는 새로운 수도로부터 출발한다는 취지고요. 시대 교체를 수도 교체에 불사하다. 왜냐하면 이 20세기 시대가 이제 수도권 중심으로 한 그런 과밀 시대가 이번 부동산 그 사태로 그 문제점이 확연히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은 뉴욕처럼 이제 세계 경제 문화 중심지로 이 수도권 규제도 심해요. 그래서 수도를 이전하게 되면 청와대까지 이전하게 되면 오히려 서울이 더 발전할 수 있는 모멘텀이 생긴다. 경제 문화적으로. 그리고 또 이제 우리 국토의 중심지인 세종을 중심으로 한 대전 충청권이 또 도약할 수 있는 그래서 다른 지역까지 파급이 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에너지가 생긴다. 뭐 우리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워싱턴 뉴욕 관계. 그런 시대로 바꾸자는 거죠. 뭐 저도 뭐 의원님 말씀 동의하고요. 그러니까 뭐 지방 공동화 현상도 있고 서울공화국이라는 말도 있으니까 지방 분권도 있고. 근데 이게 세종시로 수도 이전만 가지고는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겠느냐. 다른 방법도 함께 정책적으로 생각해 보신 게 있을 것 같은데요. 출발이죠. 그게 출발이고. 이제 다른 지방 집중 발전을 시켜야 되는데 그게 이제 메가시티입니다. 스마트 메가시티라고 제가 부르는데 이게 이제 미래도시인데요. 미래도시는 기본적으로 IT 인프라가 엄청 투자됩니다. 예를 들어 자율주행차를 하려면 도로마다 칩을 다 깔아야 돼요. 그래서 이 집적 도시가 불가피하게 되고 여기 그리고 이렇게 큰 지역이 두 지역으로 나뉘는 거죠. 이 스마트 메가시티와 주중 스마트 메가시티, 업무하고 주거가 있는. 그 다음에 주말에는 여가를 즐기는 그 외곽 지역. 이런 식으로 재편될 수밖에 없다. 우리 인구가 줄어들고. 그래서 스마트 메가시티를 요소에 전국에 이런 거점 지역을 정해서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 그게 미래형 도시고 미래형 국가다. 그 첫 출발이 바로 수도 이전이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인터뷰에서는 복지에 너무 치우쳐 있다. 성장 파이를 키워야 한다는 말씀하셨던데 그럼 복지를 지금보다는 좀 줄여야 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 성장과 복지를 대립해서 보는 게 20세기 프레임이에요. 아니 그렇잖아요. 이게 돈을 많이 벌어야 많이 쓸 거 아닙니까? 예. 돈이 없는 게 어떻게 많이 쓸 수 있습니까? 이거는 증세에 대한 저항으로 조세 저항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예. 그래서 21세기적인 사고는 성장과 복지를 대립시키지 않는 것이다. 예. 그런데 마치 거의 모든 후보들이 성장에 대해서는 아무런 얘기하지 않고 마치 저성장이 당연한 것처럼 예. 성장 체념론이 너무 팽배해 있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나서 큰 복지를 이야기하는 게 저성장 큰 복지는 거짓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이 어떻게 하면 성장을 시킬 수 있는지 예. 여기에 대해서 반려돼야 된다. 예. 어쨌든 성장 담론을 다시 활성화시키겠다는 것도 제 약속 중에 있는 거죠. 근데 뭐 현실적으로 우리가 뭐 개도국 시대 때와는 좀 달라서 과거처럼 그렇게 급속도의 성장을 가능하겠느냐 매년 그런 지적도 그렇죠. 있어요. 그 시야가 국내만 보니까 그런 거다. 그래서 제가 이제 대안으로 내세우는 게 바깥을 보고 그래서 K 이제 산업 수출인데요. 이제 제품 수출을 뛰어넘는 산업 수출인데 산업 문화 수출을 해야 된다. 이미 BTS나 문화 수출은 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걸 통해서 부가가치를 못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기업들 투자는 있는데 예를 들면은 부산 같으면은 부산 거제 조선 산업단지 아닙니까? 이 조선 산업단지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탄소 중립 때문에 국내에서는. 그럼 이걸 인도네시아가 원양어선 3,000척을 지금 만들려는 국가 계획이 있는데 이런 거랑 결합을 해가지고 인도네시아의 거제도 같은 산업단지 거기다가 문화까지 교육까지 포함시켜서 산업문화단지를 개척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이 생기고 우리 일자리가 생기고 하기 때문에 이런 데서 전 세계에 K 경제벨트를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대통령이 되면 정말 외국을 많이 나갈 겁니다. 이런 우리의 그 K 경제 용토를 확대하기 위해서. 예. 근데 최근에 인터넷에 조금 재미있는 짤들이 돌아다니던데 그 부산에서 가장 많은 인구 유출이 있었다. 보니까 다들 수도권으로 많이들 떠나시더라고요. 아마 그것도 이제 경제적 문제 때문에 그러지 않는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러지 않은가 싶은데 의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뭐 시대 교체, 세종시 수도 이전 첫걸음 이런 것들도 역시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신 겁니까? 그렇죠. 스마트 메가시티 같은 경우는 이번 부산시장 선거 공약이었고요. 그리고 부산 경남의 김경수 지사하고도 그리고 울산의 송철호 시장하고도 여야 할 것 없이 다 같이 뜻을 모은 겁니다. 그리 가기로.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이 비전을 명확히 수립해줘야 자발적으로 지방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에너지를 더 크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유승민 의원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서 간보기 그만해라 이런 얘기를 했던데 의원님도 뭐 비슷한 말씀 하셨던 것 같아요. 아니요. 이제 간보기는 누구야 윤석열 총장 한테는 적절하지 않고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기본 마음 그래 제가 오늘 다른 데서도 이야기했는데 윤석열 총장은 우리한테 그 국민의힘 보수 세력한테는 굉장히 고마운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집권에 대한 희망이 강하지 않을 때 윤석열 총장 때문에 집권을 할 수 있다. 집권 정당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거든요. 희망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 희망을 준 사람에 대한 그 고마움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대선 후보이기 때문에 검증의 과정을 거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검증의 과정 중에 이제 최근에 보면 그 약간 그 선문답 하던 그런 발언들이 좀 있어서 이런 거는 국민 소통에 크게 도움이 안 된다. 직구성으로 말씀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한번 조언을 드린 것이고 자꾸 이제 언론들에서는 대립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는데 윤석열은 우리 편이고요. 윤 총장은 우리 편이고 경쟁을 하더라도 적대적 경쟁이 아니라 우호적 경쟁을 할 겁니다. 근데 아직도 사실은 정치한다는 선언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측근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이 전달되기 때문에 그 아마 유승민 의원의 이야기는 그러지 말고 직접적으로 빨리 뛰어들어라 이런 얘기 같은데 김정일 전 저는 뭐 멀지 않았다고 보고요. 언론에 직접 나타나는 빈도가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스타일이 준비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지만 준비가 완료되면
아주 폭발적으로 뭐 이렇게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이제 경선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 스케줄이 뭐 8월 말 9월 초부터 경선이 되기 때문에 예. 그 전까지는 예. 뭐 등장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뭐 윤 전 총장은 우리 편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안철수 대표는 어떻습니까? 안 대표도 우리 편이죠. 안 대표도 왜냐하면 안 대표가 지난번 이제 서울시장 선거 때도 그랬고 예. 먼저 이제 합치자고 했고 더 큰 국민의힘을 만들겠다고 했고 근데 이제 가끔씩 지난번에 했던 말에서 좀 오락가락하는 면이 있어가지고 또 이제 당명 바꾸자고 이제 제안을 해서 제가 오늘도 페이스북에 쓴소리를 좀 했어요. 얼마 전에 했던 말하고 왜 금방 바뀌냐 한두 달 차이 이야기라. 그래서 안 대표는 좀 자기 말의 무게를 좀 생각을 해서 진중하게 말씀하시고 좀 그대로 지키는 그런 좀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현실적으로는 당대당 통합은 좀 불가능할 것 같은데 국민의당에서 그걸 원하고 있는 것 같아서요. 당대당 통합 가능하죠. 가능한데 이제 당대당 통합의 형식을 취하더라도 그 이제 당명 바꾸자는 거는 지금 그게 오히려 마이너스 효과가 좀 많다고 보거든요. 지금 국민의힘은 젊은 정당이 된 거예요. 오히려 국민의당보다도 젊은 정당이 됐고 국민의당보다도 더 중도 확장성이 높은 정당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이 상황에서 당명을 바꾸자고 하는 것은 오히려 다 새로운 당이 되면 사람들이 헷갈릴 거 아니에요. 부정적인 효과가 더 크다. 단순 득실을 생각해도. 그래서 좀 국민의당 측에서도 우리는 최대한 예우를 할 겁니다. 최대한 예우를 할 건데 좀 신속하고 조건 없이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권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지사를 향해서 인격적으로 하자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책이 아니라 인격 문제를 거론한 건 너무 조금 심한 거 아니야?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트럼프 보면 심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재명 지사. 트럼프. 아니 트럼프 처음에는 좀 환호했던 면도 있는데 최근에 보면은 미국 부정선거했다고 아직도 그쿠데타라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트럼프 때문에 국격 손상이라든지 국론 분열 워싱턴에 가서 난입을 해가지고 난리를 쳤잖아요. 사람도 죽고 그리고 미국 민주주의가 얼마나 망가졌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최소한의 인격적 테스트를 해야 된다, 필요하다. 그런 면에서 이 지사는 정책 검증보다는 그 인성 검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의원님 오늘 인터뷰 시간 마련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에 한 번 더 연락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었습니다.